지금 사회주의 전야 그 어디서나 앞구름 밀보리 농사에서 전리 없는 풍작을 이룩한 기쁨이 넘쳐나는 속에 올곡식 농사 결속을 성과적으로 하들이 마감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신문과 방송,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벅찬 현실은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나라의 알곡 생산 구조를 바꿀 때 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알곡 생산 구조가 바뀌게 된 데는 우리 인민들이 세계적 축망을 그날에 반드시 실현하시려는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의 뜨거운 인민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21년 9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농작물 해치를 대담하게 받고 농사와 함께 밀보리 농사로 방향전환을 할 때 대한 구상을 밝히시면서 전국적으로 논뼈와 밭뼈 재배 면적을 누리며 밀보리 파종 면적을 2배 이상으로 보장하고 정보당 수확권으로 인민들에게 쌀과 밀을 보장함으로써 식생활을 문명하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지어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인 2021년 12월에 진행된 당조항연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에서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알곡 생산 구조를 바꾸고 밀농사를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방조적 무대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농업부문 앞에 벼와 밀농사를 강하게 추진하는 것을 중요 과업으로 제시하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농장들에서 밀농사 경험을 쌓기 위한 사업을 세밀하게 작전하며 국가적으로 다수학 종자와 필요한 영농물자들을 보장하는 체계를 실속 있게 세우도록 필요한 대책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경야는 총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고 각지 농장들에서는 밀 재배 면적을 대폭 늘리고 밀농사를 강하게 추진할 때 대한 당정책 관철에서 획기적 전환을 안할 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도 농업부문에서 앞구르로 심은 밀보리 농사 결속을 잘해서 당의 새로운 농업혁명 방침이 첫 해부터 운을 나타내게 할 때 대한 문제,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들을 최대로 보호할 수 있게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때, 비배관리의 과학화를 제고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당의 농업정책 관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실천 방도들을 또다시 밝혀주셨습니다. 지금도 총비서 동지께서 2022년 9월 최고인민회 제14기 제7차에서 하신 연설이 구절구절이 뜨겁게 안겨옵니다.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육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종국적으로 밀재배 면적과 밀 생산량을 늘리는 데만 앞으로 해마다 이들을 계속 확대하고 생산된 밀을 잘 보관하고 가공 처리하는 사업을 병행하여 인민들의 식생활 구조를 개선하려는 당의 정책이 운을 나타내게 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밀농사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필요 문제 해결을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고 우리 계급이 생산한 새 형의 능률 높은 농기계들도 보내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세계적인 밀농사 자료들과 밀가공 설비들에 대한 자료들도 깊이 연구하시고 신문 항성으로 발전된 밀가공 방법들을 널리 소개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위대한 용도는 전국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알곡 증산 투쟁으로 총굴기시킨 무한대한 힘의 원천으로 됐습니다. 각지 농장들에서 과학적인 농사 작전안이 수립되고 농업 근로자들에게 밀보리 농사의 중요성과 사업들이 방법론 있게 벌어졌으며 앞선 영농 방법과 기술을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사업들이 실정에 맞게 진행돼서 앞구르 농사에 뚜렷한 진일보가 이룩됐습니다. 밀보리 농사를 대대적으로 할 때 대한 그 당정책이 제시.
전국적으로 해마다 그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수확고도 눈에 띄게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올해에도 전국적으로 밀 재배 면적은 지난해의 123%로 늘어났지만 항해남도를 비롯한 많은 지역들에서 지난해와 비할 바 없는 높은 다수확이 이룩되었습니다. 이 자랑찬 성과는 나라의 알곡 생산 구조를 바꿀 때 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실현을 위한 투쟁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운명한 용도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우리 농장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밀 면적을 3배나 더 늘렸습니다. 군의 지대적 특성에 맞는 다수학 품종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보다시피 썩인 밀 포종들에서 작황이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작황 상태로 보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농업 생산에서 빈발전을 이룩하도록 현명하게 용도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 감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리면서 올곡식 농사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의 토대에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점령할 더 높은 기에 넘쳐 있습니다. 과감한 투쟁으로 사회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력히 다지자.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세를 백배하여 올해 투쟁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자. 지금 각지에서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준공의 새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 속 사리운 학생 신발 공장이 새로 건설된 소식을 성 특파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 속에 여기 사리원시의 학생 신발 공장 새로 일떠섰습니다. 사리원 학생 신발 공장을 본뚜하게 새로 일떠시면서 황해북도에서는 신발 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세 경명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발 생산 설비들의 국산화 실현에 기본모를 박았다고 합니다. 당의 기기 설비 준수를 받들어서 더해서는 이번에 우리 학생 신발 공장을 새로 일떠세우면서 신발 생산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했습니다. 특히 제어 흠성과 진공 가루기, 급속 냉각기를 비롯한 첨단 설비들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생산 설비들은 우리 도에서 다 자체로 제작한 겁니다. 각 도들이 학생 신발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도당 이요리에서는 건설 역량 편성과 자재 보장 대책에 힘을 놓으면서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게 정치 사업을 심화시켰습니다. 황해북도 안의 일꾼들, 건설자들, 공장 종업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는 준공사에 이어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국가 품질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선행사업으로서 우리는 준공식에 앞서 뉴원 신발 공장과 원산 구두 공장에서 종업원들의 생산 실습을 직종별로 세분화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경공업성 신발관리국 신발연구소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신발 생산의 기술 기존과 설비들의 표준 조작법들을 지금 현장에서 하나하나 익히면서 공정별에 따르는 기술기능 수준도 보다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당의 크나큰 사랑과 운정이 집약된 이 새 일터에서니 정말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눈물부터 앞섭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온 나라 이루는 곳마다에 이렇게 학생 신발을 전문 생산하는 공장들을 일떠 세워준 당의 사랑과 운정을 잊지 않고 친자식에게 새 신발을 시켜주는 어머니 심정으로 한 컬레 한 컬레마다에 깨끗한 양심과 정성을 다 바쳐갈 마음뿐입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어머니당의 후대간을 깊이 새기고 조국의 미래를 위한 보람찬 애국사업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열이 넘쳐 있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어머니당의 은정어린 손길에 또받들려 송암동굴관리소에 참관자들을 위한 숙소와 또 야외 물놀이장이 새로 건설됐습니다. 송암동굴의 주변 경치에 어울리게 아담하게 일떠선 참관자 숙소에는 침실과 식당을 비롯한 봉사시설들이 그전이 갖춰져 있으며 수천 평방미터의 부지 면적에 건설된 야외 물놀이장에는 수조들과 독수토, 모래토, 배구장들이 훌륭히 꾸려져 있습니다. 인민이 바라는 것이라면 하늘에 별도 따오고 도루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송암동굴관리소에 참관자 숙소와 야외 물놀이장을 건설하도록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송암동굴관리소 참관자 숙소 및 야외 물놀이장 준공식이 진행됐습니다. 평안남도 안의 일꾼들, 건설자들, 개천시 안의 근로자들, 송암동굴 관리소 종업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는 준공사가 있었습니다. 준공식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건설된 참관자 숙소와 야외 물놀이장을 돌아봤습니다. 인민이 바라는 곳이라면 하늘에 별이라도 따오고 도류에 꽃을 피워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 업적에 뜨겁게 깃들어 있는 우리 송암동을 명승지에 참관자 숙소와 야외 물놀이장을 건설할 때 대한 운정 깊은 처치를 취해 주시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운정 속에 새로 건설된 참관자 숙소와 야외 물놀이장 관리 운영을 잘하고 또 송암동을 참관 사업도 더욱 실감 있게 조직해 해서 당의 사랑과 운정이 우리 근로자들의 폐부에 그대로 가라돌아 가는데 적극 임하지 할 명초였습니다. 근로자들이 즐겨 찾는 명승지 참관자 숙소와 야외 물놀이장이 일도속에 된 것은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며 국종의 천만사를 인민의 권익과 숙망을 실현하며 지향복종시켜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전임민족 투쟁 기세가 날을 따라 고조를 이루고 있는 속에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한 사람같이 떨쳐나 가물로부터 농작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강남군 음농장의 농업 근로자들이 논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병해충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과학적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 상태로 봐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각종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벌레를 비롯한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병해충 예찰 사업을 강화하면서 식물성 농약을 비롯한 각종 농약을 분배해줘서 논뼈의 병해충을 예방하는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장은 조습로로 되어 있는 조건에서 뿌리 소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초기 물말리기, 간단 물대기, 포화식 물대기를 비롯한 과학적인 물관리 방법을 받아들이면서 각종 살균제를 분배해줘서 병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강남군 동종농장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도 불리한 기상 조건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표의 생육 상태에 맞는 과학적인 비료주기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포존들을 빠짐없이 장악한 데 기초해서 벼뿌리 썩음병을 비롯해서 고온 현상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병들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용량액을 주 1차씩 분무해 주어서 논뼈의 생육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남포시 대안구역 대정농장에서 지속되는 가물 현상에 대처해서 아지치기 시기에 들어선 논뼈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그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논토양은 해야성 충족지 질묘육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장에서는 포화수식 물대기, 간단 물대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뼈 아지치기가 왕성히 진행되는 데 맞게 뿌리 활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풀보산을 비롯한 각종 용량의 시비를 주에 1차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벽성군 장해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재해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부터 농작물의 생육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 보게 되면 6월 10일경부터 기온이 올라가면서 일부 포존들에서 가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양수장들과 물원천을 총동원해서 논밭에 물을 충분히 대주와 함께 물관리경들을 고정 배치하고 푸른 징물대기를 비롯한 앞선 물대기 방법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보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5일에 1차씩 시비하고 있습니다. 만경대 구역의 전쟁 로병들이 스스로 산불 감시조를 묻고 지난 20여 년간 나라의 살림을 지켜가고 있는 소행을 오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경대 구역에는 군우가 조직하거나 시킨 적은 없지만 닐로 한 몸으로 아내들과 함께 만경대 혁명사적지, 성산을 비롯한 산림 구간들에 대한 보호 사업을 단 하루도 번지지 않고 스스로 맡아하는 로병 산불 감시조가 있습니다. 로병 산불 감시조가 조직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3년 10월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만경대 구역의 30명의 전쟁 로병들이 망라돼 있었습니다. 2008년에 로병 산불 감시조에 들어온 86살의 성석원 동지란 첫 로병 산불 감시조가 모진 때부터 지금까지 조장이 3번이나 바뀌었다고 하면서 자기는 2대 조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산불 감시조가 조직된 지는 이미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처음에 조직자가 3월 9일 전투에서 마지막까지 싸워서 이긴 주재현 산불 감시조의 발기자며 첫 조장인 전쟁 로병 주재현 동지란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3.5.1 고지 공격 전투의 돌격 소열에서 고지를 점령하고 한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고지를 마지막까지 사수했으며 수많은 전투들에 참가해서 이훈을 세 전쟁 로병이라고 했습니다. 신년 농무나 분당당한 몸으로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몸으로 철장을 덮었습니다. 주재현 동지는 한 채 땅을 위해 숱한 전우들이 피를 흘렸다고 하면서 이 땅에 자라는 나무들과 풀들에는 전우들의 피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70살이 넘을 때까지 교원 연구사로 복무한 그는 닐로 보장을 받은 후부터 90살이 지난 오늘까지 전하의 언덕에서 지녔던 순결한 당적 양심을 지니고 산림보호 사업에 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세 번째로 산불 감시조 조장이 된 70살의 임영철 로병 동지란 굳은 날 마른 날 하루도 빠짐없이 20여 년 세월 산불 감시 일지를 가슴에 품고 성산으로 오르곤 하는 전쟁 로병 동지들은 비록 나이가 많아 교단을 내렸지만 인생의 말년에도 조국 수호, 애국의 녹슬 심어주는 훌륭한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전쟁 로병 우리도 윤동철하고 하고 나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여름에 비가 세게 내렸는데 만장 뛰고 그냥 건물 선다 이기죠. 오늘은 비 오는데 들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아버지가 한 소리가 뭐인가. 군복 입고 있을 때 초소에서 비 온다고 해서 들어가고 있는가. 눈이 온다고 해서 비 오고 한다고 들어가는 이런 군무가 아니라는 거. 우린 그 어떤 명예나 보수를 바람이 없이 생애 마지막까지 이 길을 걷기 위해서 맹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이 길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군무를 마지막까지 수행했습니다. 오진 산딸기가 빨갛게 이곳으리 그러나 잊지 마시라 황한욱 전쟁 로병 부부, 그 다음에 이상기 전쟁 로병 부부, 정말 남편이 아파서 못 나가본 아주머니가 하고 산불 감시원이었던 황한욱, 이상기, 장태현 동지를 비롯한 전쟁 로병 생애 마지막 시기까지 군무장서를 지어놨다고 합니다. 전쟁 시기 간호장이었던 김정순 전쟁 로병 동지는 2016년 생애 마지막 순간에 남편인 황한욱 동지에게 끝까지 그 길을 기파한다는 마지막 말을 이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웃은 다음에
군무 나가는데 동무들이 막았습니다. 우리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진내는 살아있을 때 내가 이 가방을 메고 호각을 메고 완장을 끼고 산불군무 나가는 걸 봐야 편안했다는 거. 우리는 내가 오늘 이거 나가는 걸 알으면 편안히 눈을 감을 것이라는 거. 그림에 나가서 자기 군무를 순찰중 이상 없. 전쟁 로병 황한옥 동지가 그로부터 3년 후인 마지막 산불 감시 기록입니다. 비록 글은 길지 않지만 한 생을 당과 조국 앞에 지닌 자기들의 새로운 사명을 지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영원한 복무의 길을 걸으려는 로병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과 깨끗한 양심의 자욱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올해 연세가 93살인 정연백 전쟁 로병 동지란 이 길은 자기가 걷다가 다 걷지 할 길이라고 했습니다. 복무의 길을 끝마친 다음에 오늘까지 여기서 복무했어. 이 나무들은 내가 여기 와서 나갈 적에 이렇게 자랐는데 나는 내가 살부지기보다 더 아깝게 생각합니다. 이 이상 더 영예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 차례나 전국 로병 대회와 전승절 경축 행사에 참가한 89살의 전쟁 로병 리종학 동지는 먼저 간 전우들을 그리며 잊지 못해하는 로병들의 마음까지 헤아리시 열산묘 앞에서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은정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여 년 푸른 명이었던 전쟁 로병들이 이제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대원은 7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전쟁 로병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걷고 걸은 이 길을 김일 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옛날의 장령 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수님을 잘 받들어 모셔야 된다. 이러자면 우리가 애국을 해야 된다. 애국이라는 건 말로 해서 아니고 행동을 해야 된다. 전쟁 로병들은 우리들한테 그걸 심어줬습니다. 피 흘려 이 땅을 지켜내고 한생토록 변함없이 사심없이 또 견실하고 대바르게 조국을 위해 헌신해온 전승세대들은 전쟁 로병들을 한없이 아끼고 내세워주는 당과 국가의 혜택 속에서 여생을 편안히 보냅니다. 하지만 전쟁 로병 동지들은 조국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깡그리 바치는 것을 생애 없는 영예로 간주하며 오늘도 이 길을 묵묵히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1950년대에 피를 바친 전승세대가 마지막 순간까지 생을 바쳐 지켰고 그들의 아들 세대인 오늘의 로병 세대가 지키며 앞으로 후손들이 영원히 지켜갈 성스러운 이 땅에서 전승세대의 빛나는 조국수호 정신이 연연히 계승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평화롭던 조국 땅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세기를 이어 우리 조국과 인민 앞에 천수만대를 두고도 씻지 못할 죄악만을 덧싸우며 지금 이 시각도 우리 국가의 평화와 안전, 인민의 행복을 침탈하려고 침략전쟁 책동에 미쳐 날뛰는 미제와 적대 세력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이 활화되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강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불구대천의 원수들에 대한 서리빨치는 증오와 보복 의지를 안고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들이 중앙계급교환관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 1,700여 개 단위의 7만여 명에 달하는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우리 중앙계급교환관을 참관했습니다. 6월에 들어왔으만도 450여 개 단위의 2만여 명에 달하는 참관자들이 이것을 참관했습니다.
사진 자료들과 유물들, 증거물들 앞에서 참관자들은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돌시은 이 불구대천의 원수들을 기어이 복수하고야말 멸족의 의지를 백배 천배로 가다듬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대미문의 살육전으로 우리 인민을 멸살시키고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를 영영 없애버리려고 미쳐 날뛴 침략자들의 야속 만행을 폭로하는 자료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불변의 주적 미제와 한국 괴뢰들과는 반드시 피로써 결선하고야말 1100배의 보복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1950년 6월 미국 대통령 트루맨 우리나라에서 공군과 해군 작전을 벌일 때 대한 범죄적인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동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라는 자는 조선에는 쓸어도 걸리는 것이 없게 하기 위해 78개 도시를 지도부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명령과 폭언에 따라서 미제 침략자들은 1950년 6월 26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폭격과 포격 만행을 감행했습니다. 놈들은 전쟁과는 아무러한 인연이 없는 평화적인 도시와 농촌, 학교와 병원, 지어는 역사 유물에 이르기까지 폭탄과 포탄, 납함탄들을 투하하고는 잿더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놈들이 전쟁 시기에 우리나라에 60만 톤의 폭탄을 투하했는데 이것은 미제가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 본토에 돌군 폭탄의 3.7배 이상에 맞먹는 양입니다. 특히 수도 평양에는 1,400여 회에 걸쳐 42만 8천여 개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오늘 이 사진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미국 놈들이 폭격에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어가는 이거 사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정말 오늘 참관을 통해서 미제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우리 인민의 원수이고 미제와는 반드시 피해 결산을 해야 한다는 이런 계급의 천리를 더욱더 1950년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겪은 불행과 고통의 순간수는 영원히 아물 수 없는 역사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천추만대를 두고 있을 수 없는 이 원한을 기어이 갖고야만 할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됩니다. 얼마 전 유엔 아동기금이 밝힌 데 의하면 2023년에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를 비롯한 지에서 무장 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한 어린이 수가 1만 1,6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전에 비해서 35%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20일 유엔 아동기금의 한 관리는 어린이들이 전쟁으로 그 누구보다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가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자지대에서 전투가 중단된다고 해도 어린이들의 심리적 상태는 아물 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앞으로의 생활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폭우가 내려 큰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안희성에서는 24일 현재 51만 1,000명이 피해를 입고 6만 4천 명이 긴급 소개됐으며 3만 500헥타르의 면적에 심은 농작물이 못쓰게 됐다고 합니다. 귀주송에서는 23일 현재까지 21만 3,300명이 폭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편 호남송에서 23일 산사태가 발생해서 4채의 살림집이 무너지고 8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들에서 생태 환경을 심히 파괴하는 오수에 대한 처리가 하나의 난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공업 폐수를 비롯한 오수 방출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고농도 유기 물질과 질소, 린 등과 같은 오염 물질들이 심한 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해서 환경 전문가들은 다양한 오수 처리 방법들을 도입하고 있는 생물 처리 기술, 막분리 기술, 오수 속의 질소와 린의 농도를 낮추는 방법, 그리고 오수 쏘물을 재생利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물 처리 기술에는 공기성 생물 처리와 공기꺼림성 생물 처리가 있는데
이 기술로는 물속의 유기 물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막분리 기술을 이용하면 현타액과 미생물, 물질을 차단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오수 처리 과정에 생기는 오물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환경의 2차 오염을 막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들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랭난방 보장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들에서는 수술장이나 집중치료실들을 관리하고 의료 설비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새로운 일체식 설비를 도입해서 전기 과정에 나오는 폐열을 난방 보장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설비에는 폐열을 항시 열 보장 장치와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기 사용하던 펌프는 회전 속도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난방 장치 개수에 관계없이 물을 흘러보냈지만 새로 개발된 펌프는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면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많은 전기를 절약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새로운 찬물 순환 체계를 도입해서 수술실의 온도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액 천정에 설치된 특수한 냉각 체계는 압축기의 도움으로 찬물이 일정한 온도에서 계속 순환되도록 합니다. 냉각 체계에는 지능용 온도 조절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계절에 따라서 찬물을 자동적으로 조절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날씨를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최근 날씨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날씨의 특징을 보면은 2월이 들어와 현재까지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이 높고 또 여러 지역에서 강수량이 적어서 가물이 지속된 것입니다. 우선 기온 상태를 보면은 2월 1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평균 기온은 20년보다 1.5 높았는데 이곳은 같은 기간의 전국 평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제일 높았다고 하는 2020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11일과 17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27일이 전국 평균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아지면서 이날들이 동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35도 이하의 고온도 관측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평균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 관측됐는데 북쪽으로 보는 황해남북 비롯한 서해안의 여러 지안 그리고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30mm 미만의 적은 해류에서 가물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기온은 계속 평년보다 높겠고 30일에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서 어제 19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예겠습니다. 내일 고기압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함경북도 바닷가 여러 지역과 라선시에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평양시와 황해남북도, 남포시, 개성시와 평안남도 남부, 강원도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이 비는 모레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량은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개성시에서 30 내지 50mm, 평양시와 함경남도, 남포시, 그리고 평안남도 남부 지역에선 5 내지 30mm,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입니다. 이 때문에 농업부문과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물잡이 대책을 잘 세우고 특히 농업부문에서 가을한 머리들이 습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5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여독 지방으로서 3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이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위령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갠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에 대체로 흐린 후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에 대체로 흐린 후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운산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에 대체로 흐린 후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세지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동해에서는 대체로 흐리고 조선 서해에서는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조선 서해에서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조선 동해와 황해남도 해상에서 최고 2m 정도까지 일고 평안남북도 해상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30일부터 7월 5일에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30일에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 이남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7월 1일에는 북부 지역에 있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2일과 3일에는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선 서녁비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일과 5일에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